불륜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게 있으니까 변호사 없이도 내가 혼자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명확하다고 생각했던 그 불륜 증거가 사실은 명확한 것도 아니었고, 이 와중에서 또 본인도 모르게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까지 제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고 상간녀의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주게 된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 조성구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700건이 넘는 상간소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부 분들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나홀로 소송을 했을 때 어떤 장점 그리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간녀 소송에서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소송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상간 소송을 할 때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일단은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 전제로 깔아두시고, 상간녀 소송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상간녀 소송 비용을 아낄 수 있다입니다. 상간녀 소송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소송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인지대나 송달료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10만 원, 20만 원이면 다 되는 돈이고요. 속기 사무실에다가 녹취록을 맡기는 비용, 이런 것도 5만 원, 10만 원이면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변호사 비용이죠. 사실은 이 변호사 비용이 보통 착수금으로 330만 원, 440만 원, 550만 원 요 정도 선에서 보통 정해지다 보니까 중간값으로 봤을 때 대략 한 440만 원 정도는 착수금으로 써야 되고, 나중에 위자료를 받으면은 통상 지급받는 위자료의 한 10% 정도를 성과보수로 지급을 하니까 위자료가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변호사에게 줘야 될 성공보수가 200만 원, 부가세를 더하면 22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한 660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또 크다면 큰 돈이라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홀로 소송을 한다라면은 이 변호사 비용을 아낄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는 있죠. 두 번째, 상간녀 소송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을 한다라면은 법률 서면을 나 혼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상간녀에게 보낼 소장을 먼저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상간녀 소송의 소장이라는 게 단순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우선은 나와 남편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 혼인 생활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나에 대해 가지고 서술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냐에 대해서도 써야 되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상간녀와 남편 사이에 있었던 그 불륜의 내용에 대해서 써야 되고, 이 내용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간녀의 행동이 법적으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또 서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간녀가 한 잘못이 위자료 2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 왜 그럼 2천만 원이어야 되고 3천만 원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일반 당사자가 그냥 혼자서 하시기에는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닐 수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소장을 제출을 하고 상간녀가 난 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런 상간녀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반박을 할 텐데, 그럼 이 반박을 한 서면에 대해서 나는 또다시 또 반박하는 서면을 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골치 아픈 일이죠. 세 번째는 상간녀 소송 서류를 내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보통 선임을 하면은요, 모든 소송 서류는 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달을 받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그거를 메일이나 카톡이나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건데, 이 경우에는 내가 직접 서류를 받아야 돼요. 내가 법원에다가 소장을 냈다, 그럼 이후에 상간녀가 답변서를 낼 거 아니에요. 그게 우편으로 우리 집에 날라와요. 근데 이게 좀 귀찮기도 하고, 상간녀가 보낸 서류가 우리 집으로 온다라는 게 좀 꺼림칙한 부분도 사실 좀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상간녀 소송 재판에 내가 직접 출석을 해야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고든 피고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 재판에 가보면은 당사자분들은 대부분 다 출석을 안 해요. 변호사들만 출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 물론 피고 입장에서, 상간녀 입장에서 재판에 출석해서 판사님 앞에서 진술을 하는 게 당연히 싫겠지만, 원고도 사실은 내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을 했다라는 얘기를 판사님께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유쾌한 일은 사실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공개 재판이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판사랑 나랑 상간녀 측 또는 상간녀의 변호사만 있는 거니까. 근데 공개 재판이죠. 상간녀 소송은 대부분 방청객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저 여자가 내 남편과 어떻게 불륜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사실 내 남편이 바람을 폈다라는 게 어디 소문나는 게 내 입장에서 사실은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지방에 있는 그런 법원이나 이런 데는 지역사회가 좀 좁으니까 혹시 내가 또 재판에 갔다가 또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뭐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판결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지는 마셨으면 좋겠는 게,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고 무조건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이제 이렇고 내가 갖고 있는 증거가 이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물론 이제 이 변호사도 상간소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야겠지만, 이런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라면은 여기서 내가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유리한 것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고, 어떤 증거를 내야 하는지 판단을 해서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잖아요. 근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떤 게 나한테 이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선별해서 주장을 하고 증거를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던 사건을, 내가 잘못해서 불리한 것들을 막 주장하고 불리한 것들을 제출을 해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왜 아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변호사 없이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것 때문에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다가 중간에 의뢰를 하겠다라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 패소 판결을 받고 2심에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걸 보면은, 혼자서 내셨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주장은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이런 증거는 굳이 낼 필요가 없는데, 저거는 오히려 피고한테 유리한 건데,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이분들 사건을 맡았으면은 절대 하지 않았을 주장, 절대 내지 않았을 증거들이 이미 제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나홀로 소송이라는 게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당사자 입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는 그런 불리한 증거로 뭐가 있나요? 제가 경험한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수많은 카톡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남편이 나는 거의 아내랑은 이혼할 예정이다, 아내와는 이제 곧 끝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증거로 제출을 한 거예요. 본인은 이런 부분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사실은 전혀 몰랐던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은 피고에게, 상간녀 측에게 되게 유리한 내용이거든요. 나는 아내와 사실상 거의 끝난 사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유부남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이런 내용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법원이 판단을 한다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상간소송이 패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는다 손 치더라도 위자료 액수 산정 측면에서는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피고가 그거를 믿었던 거니까 위자료 액수가 좀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미처 모르고 이제 이런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야 될 증거를 안 내는 거예요. 상간소송에서 승소를 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상간녀가 내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았다라는 증거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1심에서 어이없게 패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왜냐?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증명을 했는데요,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증거는 제출을 안 하신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라는 거를 인지조차도 잘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은 사실은 그런 증거를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2심에서 저는 이제 그거를 캐치를 해서 그 증거를 냈고, 다시 이제 당연히 이제 판결이 뒤집혔죠. 근데 만약에 항소를 하지 않았다라면은 상간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상간녀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던 그런 아찔한 사건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상간소송에 대한 이제 뒷정리를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간녀 소송 일단 판결문을 보면은요, 위자료의 원금에 대해서는 써 있지만 뭐 이자 같은 경우는 그 금원을 계산해서 주지는 않거든요. 그럼 내가 일단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물론 이제 피고 측에서, 상간녀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쪽 변호사님께서 계산을 해가지고 주겠지만 그거는 내가 100% 또 신뢰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고, 계좌번호 같은 경우도 뭐 피고 측에 연락을 해서 내 계좌번호를 또 뭐 알려줘야 되고 언제까지 지급을 하라고 이제 요청을 해야 되고, 이 과정이 좀 사실 좀 귀찮죠.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기도 합니다. 뭐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라면은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상대 측에다가 계좌번호 전달하고 금원도 계산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상간소송을 나홀로 소송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변호사도 상간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뭐냐면은 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라는 걸 수도 있지만요, 법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변호사조차도 이 일을 갖다가 내가 혼자서 진행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본업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뭐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아니면 주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녀를 봐야 되고 이제 이러는데,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법률 서면을 작성을 하고 평일 일과 중에 또 재판에 나가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으니까 뭐 어느 정도 돈을 주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모든 거를 맡겨놓고 나는 내 일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를 하셔서 나홀로 소송을 하실지 또 변호사 선임하실지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면요, 좋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상간소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겠지만요, 사무장이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을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 참고하셔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구 변호사였습니다.